안녕하세요, 레드필터의 제이콥입니다. 자, 두 번째 스쿠버 이슈, 발음이 좀 힘들어요. 제가 교정하고 이슈. 오늘 다뤄볼 이슈는요, 체험 다이빙 과연 안전한가 입니다. 제 주변에 다이빙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난 그거 해봤는데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야 그거 귀 안 아파? 그거 뭐 재밌어?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해봤는데? 라고 물어보면 나 해외에서 해봤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너 라이센스가 있어? 아니 그냥 돈 내고 한 거 해봤어. 그게 이제 체험 다이빙인 건데, 그 사람들의 기억은 다 안 좋았습니다. 저도 체험으로 시작을 했지만 처음을 잘하면 이게 정말 너무 재밌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스포츠인데, 이런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스쿠버하고 멀어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다이빙을 하실 때 죽으실까봐 팁 드리는 거예요. 오래 사시라고. 체험 다이빙은 내가 스쿠버 라이센스를 따기 전에 또는 그런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스쿠버를 해보는 게 체험 다이빙인데요. 기본적인 스킬이나 안전사항들을 교육을 해주고 바다에 가서 구경을 시켜주는 게 체험 다이빙입니다. 뭐 그거에 관련된 일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너 뭐 이렇게 잘 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가 잘 돼? 핀 같은 거 잘 찼어? 라고 물어보면 핀 같은 거 안 찼는데? 라는 분들도 있어요. 뭐 핀을 안 찼다고? 뭐 어떻게 다녔어? 몰라, 잘 떠다녀지던데? 알고 보면은 강사가 뒤에서 탱크를 자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막 하고 있죠. 끌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핀도 안 채운다는 거는 체험이 아니고 반만 담그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줄다리기 해보시죠, 여러분. 다이빙을 해야 되면 이렇게 입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해변에서부터 밧줄을 잡고 가요. 그렇게 줄다리기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와 있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빨래를 한다. 왜? 담갔다 빼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전을 다 지키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가 뭐예요? 상승을 빨리 하지 말라, 숨을 참지 말라, 이퀄라이징을 자주 해라, 이런 것들만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체험 다이빙을 할 때 위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승을 빨리 하면 안 된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왜 빨리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강을 받으시면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상승을 빨리 하게 되면 몸에 데미지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 데미지들이 그냥 간헐적으로 쌓이는 거에 대해서는 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쌓여 있기는 해요. 그냥 우리가 몸에 쌓이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사들은 알고 있어요. 3m에서 급상승을 하고 5m에서 급상승을 했을 때 데미지를 먹었구나. 근데 이게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체험 다이빙을 하다가 감압병이 오신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험 다이빙을 인솔하는 강사님조차도 그거를 지키지 않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5m권이라고 해도 체내 지수를 빼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가면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계 마냥 딸기 따듯이 이 사람들 계속 넣는 거예요. 해외에서 체험 다이빙이 많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시다가 한국에 잠깐 들르시는 분들은 꼭 통영을 가십니다. 통영이 뭐 챔버를 가장 잘 치료한다고 하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 잘 하겠어요? 자기 몸도 관리를 못하고 있고 자기 몸도 데미지를 안 쌓이게 못하고 있는데, 체험하러 온 사람, 하루 보고 안 볼 사람, 또는 한 번만 할 사람한테 과연 얼마만큼 안전에 대해서 지켜지게끔 체험 다이빙을 인솔하시는지 꼭 의문사항에 남고요. 심지어 5m권에서 체험 다이빙을 하는데 이퀄라이징 하는 방법도 안 알려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체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퀄라이징인데요.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발살바로 이퀄라이징 하는 방법이 가장 쉬우실 거예요. 코를 막고 하고 숨을 부르시면은 귀의 압력 평형이 맞춰집니다. 이거를 연습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고 내려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승과 하강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분명 체험 다이빙을 할 때 강사가 하강하자 또는 뭐 끌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최대한 답답할 정도로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 때도 마음속으로 노래 한 곡을 부르면서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은 몸의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호흡법인데요. 호흡을 얕고 빠르게 하게 되면은 체내에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서 깊게 천천히 호흡을 하시는 게 체내에 있는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체험을 하시는 동안에도 호흡을 천천히 하시는 게 체내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을 하신다면은 죽진 않을 거예요. 아니 뭐 안 지켜도 죽진 않을 건데 뭐 멀리 보고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체험 다이빙을 하다가 중간에 귀에 고통을 느낀다든지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돈 낸 게 아까워서 참고 하지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내가 잠깐 참는 동안에도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중단을 하시면 돼요. 수신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실까봐 이렇게 머리가 이상하다, 귀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강사가 됐다. 그래서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셨다가 체험 다이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체험 다이빙이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체험 다이빙은 내가 다이빙을 하기 전에 내 몸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다만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었어요. 어쨌든 소비자가 똑똑해야 눈탱이 못 쳐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해외에 가셨을 때 꼭 체험 다이빙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지 말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체험 다이빙을 하시고 스쿠버가 좋다.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아니 뭐 저한테 안 주셔도 되고 근처 강사분들 많으시니까 꼭 스쿠버를 꼭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하면서 좋고요.